시사구 초대석 순서입니다. 오는 11월 8일 미국에서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제 2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현재 텔레비전 광고와 토론회 등으로 마지막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미연합회 강성인 사무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부산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사무국장님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orean American Coalition이라고 하는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강성인입니다. 제 영어 이름은 스티브 강이고요. 네. 저는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콜롬비아 대학에서 정치학, 런던 정경대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석사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주하원 보좌관 등 다양한 선거 캠페인에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한미연합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어릴 때 가셨는데 우리 그 한국어 발음이 아주 좋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는 좀 잃어버렸다가요. 네네. 다시 좀 공부를 해서 다시 더욱더 이제 한국어를 더 열심히 지금 공부 중이고 있습니다. 네, 발음이 아주 좋으세요. 더 자랑스러운데요. 지금 현지 시각으로 미국은 몇 시인가요? 여기는 오후 5시 반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정치 쪽에서 일을 하셔서 이번 선거가 특히 더 남의 일 같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대선을 그렇죠. 앞두고 미국 양당의 선거 운동으로 미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 지지율의 격차가 이제 좀 서서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현재 지금 미국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난 이제 7월에 공화당,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두 후보 모두 그 전당대회에 힘을 입어 지지율의 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전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제 먼저 열리게 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로 인하여 트럼프 후보가 처음에는 클린턴을 앞섰지만 곧이어 열리게 된 민주당 전당대회로 클린턴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5에서 8% 앞서 선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11월 대선 날짜가 약 77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클린턴 캠프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공화당의 이 트럼프 후보 등장할 때부터 정말 아주 획기적이었잖아요. 돌발적인 막말 행동이 정말 화제였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트럼프 후보의 이런 말과 행동 공화당 내에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돌발적인 이런 소수민족 또한 종교 또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해 많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냉소적인 반응과 곤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최초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공개적인 사과도 하고 그리고 그의 이제 비하 발언이 그 여러 유권자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줬다는 걸 인정을 하고 조금 다른 태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화당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위해 선거 비용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위태로운 연방 하원 또한 연방 상원 지역구를 위해 선거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 2달 반 정도가 남아서 이제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몇몇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론들은 그가 당선될 승산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여론들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물론 공화당 내에서까지도 클린턴 후보가 이번 대선에 당선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그동안 특히 여성 유권자 또한 라티노 히스패닉 비하 발언으로 인해 여러 투표를 잃게 될 거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분석해보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7월달 이후부터는 꾸준히 3에서 8%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거의 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그렇군요. 대선 후보의 공약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힐러리와 트럼프 후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공약을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민 정책 변화에서 특히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불체자 신분으로 미국으로 왔는데 여기서 꾸준히 학교도 나오고 해서 이런 학생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 네. 또한 오바마 대통령께서 실시한 전국민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또 공립대학교 등록금 지원, 또 최저임금을 이제 15불, 그리고 한국 돈으로는 약 15,000원이거든요. 로 인상.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공약으로 이제 선거를 펼치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제 자기의 이제 사업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이제 경제 강화, 또 미군 병력의 또 색다른 이제 투자, 또 멕시코 경계선에 좀 거대한 장벽을 설치하겠다. 네. 그리고 여러 무역 협상을 재협상. 그래서 근데 하지만 새로운 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위기의 트럼프 후보가 이제 흑인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도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겠군요.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미국 내 무역 보호주의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에는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또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두 분 다 네. 보호 무역을 어느 정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는데요. 특별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제 그분께서는 이제 모든 무역 협상을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서 트럼프 후보는 이제 한미 FTA, 뭐 북미 FTA 등 여러 무역 협상은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네. 앞으로의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이제 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 지금 한인 사회에서도 이번 미국 대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들의 후보별 기대나 바람은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 현재 한인 사회에서도 미국 대선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지난 예비선거 때 5월에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께서 한인타운을 최초로 방문을 하셔서 한인 커뮤니티 행사를 또 진행을 하시고 네. 또한 이제 미국 대선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캠프에서 한국어로 TV 광고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이제 선거 활동들이 한인 유권자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한인 리더들이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원회를 모집해서 아직도 활발하게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트럼프를 보자면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한인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힐러리 지지자들 숫자에 비해서 조금 작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아시안 이런 비하 발언을 좀 예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인 공화당 협회 내에서도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 11월 8일에 치러집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출 일정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미국 선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8일 화요일에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예비 선거와 달리 이제 미국 50주 이제 다 돌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선 때마다 민주당 또한 공화당 양당 지지를 오가는 주들을 타겟으로 삼아 각 후보가 활발하게 선거 운동을 펼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뭐 플로리다, 버지니아, 미시간, 오하이오주 등 러스트벨트라는 이제 투표 주들이 이제 투표 결과에 이번 대선에 우승자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곧 더욱 활발한 TV 광고 또한 필드 선거 운동이 예상도 되고요. 그리고 각 당의 인기 정치인들, 예를 들면 이제 세라 페일린 전 이제 부통령 후보죠, 공화당 쪽에서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등 이제 미국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도 후보들과 함께 선거 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선거가 조금 복잡한데요. 한국과 달리 이제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선하지 않고 연방 상원 또한 연방 하원 의원들 숫자로 구성된 일렉토럴 컬리지라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선거인단은 각 주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투표 숫자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대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아서 55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55명의 선거인단이 주로 주민들 투표의 결과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데, 근데 조금 재밌는 게 그 룰상으로 보면 이분이 이 선거인단 분들께서는 굳이 캘리포니아가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을 찍었다고 해서 굳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선택을 안 해도 되고요. 그분들은 자유롭게 자기가 지지하는 이제 대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538명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270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확보하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선거 문화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요. 네. 네네네. 그래서 2009년에서 2010년도에 네. 미국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슈퍼팩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요. 한국어로 하자면 특별 정치활동위원회로 불리는 민간 단체인데요. 네네. 이게 한국과 달리 캠프에는 소속되지 않고 외곽에서 선거운동을 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슈퍼팩이라는 이런 그룹은 특정 정치인과는 정당에 직접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무한정 모금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슈퍼팩 후원금은 후보 캠프와 연락 없이 네. 선거운동 관련 일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개인이니까 개인이 대통령 캠프의 후원금이 2,700불, 그래서 27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슈퍼팩에다가는 그 도네이션 후원금이 이제 리밋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돈이 상관없고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949 초대석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미연합회 강성인 사무국장과 함께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